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선거 전에도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트럼프 시대는 다시 시작됐고 제가 트럼프 1.0 시대 때부터 지적을 했던 것인데 기후재앙은 더 재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류의 재앙이 온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뉴스에 등장한 것은 자동차 쪽에서만 보자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환성을 지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돈을 번다는데 그런 사람들 욕심을 찾을 생각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과연 그가 처음에 2006년에 시크릿 마스터 플랜을 제시했을 때 그의 생각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장면을 통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시했었고 지금은 그것이 정치와 맞물려서 더 악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관련해서 제 의견을 지금 시중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뉴스를 중심으로 제 의견을 약간만 가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는 똑똑하니까 그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X라고 이름을 바꾼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선거 결과를 이미 예측했고 그로 인해서 테슬라 이 트럼프에게 올인했다는 것은 이미 미국 내에서는 정설이 돼 있죠. 근데 앞으로 이제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 많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 트럼프 정부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는 이 다음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냥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트럼프로 돌아섰고 다시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가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정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세대가 생각했던 과거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테슬라하고 전기차 그러니까 자율주행, 스페이스X 등 이 우주산업 등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선거를 돕기 위해서 1억 달러를 지출했지만은 당선이 결정된 다음 날 주가가 18% 상승했고 지금 9일 날 종가는 320달러까지 치솟아서 굉장히 지금 그 성과를 충분히 얻었죠. 이 수치를 보면서 저는 2019년에 테슬라 주가가 한때 1000달러 넘었던 그런 상황까지 기억하면서 다시 100달러를 곤두박질 쳤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테슬라는 여전히 성장주라든가 가치주가 아니라 화제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제주는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것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투기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충분히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장기적인 투자로서는 아직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그게 그 일론 머스크가 2006년에 시크릿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했던 것과 달리 지금 로봇과 AI를 돌아서서 지금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겠죠. 돈을 벌 수 있겠죠.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흔히 말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말하는 유니콘 기업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애플 등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미국 국민이 더 행복해졌나요? 아니면 인류가 더 풍요로워졌나요? 이게 이거 전혀 다른 얘기거든.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의 그 트럼프는 정책의 일관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0 때도 그랬지만 2.0 때도 그는 오히려 더 강한 그의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당히 좀 두려운 상황입니다. 테슬라만은 좀 더 국한시켜 말하자면 테슬라는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법정 소송이 많죠. 그러나 대부분 이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자동차 설명서에 보면은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서서 일을 하게 되면은 관계 장관이 바뀌고 연방 정부의 밥이 변하면 주 정부도 따라가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SD가 말 그대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말로 인해서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더 많은 사고를 내더라도 그건 또 덮어지겠죠.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내용을 합니다. 그것은 미국 내에서 전문가들은 이미 상당히 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량을 다시 좁히면은 전기차는 현대 테슬라는 물론이고 모든 해외 메이커들이 미국에서 제시한 IRA 조건에 부합하면은 최대 7,500달러의 보조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테슬라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그 IRA를 폐기해버리면은 테슬라도 다른 메이커들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폐기가 되는데 실제 그런 상황에서는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지금 테슬라 스스로가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그 처리할 때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죠. 그로 인해서 테슬라가 많이 팔린다고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의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면 그게 테슬라에 도움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스페이스X에 대해서도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 의견을 표하는데 이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말하는 우주 여행, 화성으로 간다, 이주한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하는 최재천 교수의 저는 말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제레미 다이먼트도 그랬고요. 근데 스페이스X는 수익의 거의 절반을 나사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상당히 첨예화돼 있고 그래서 불공정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무작정 이게 우주로 간다는 말로만 모든 걸 퉁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이런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일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단기적 이익을 부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는 그동안에 고객들이 이탈할 수가 있고 정책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위험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약을 해보면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또 칠락팔락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게 내년에 이제 이 출시를 시작할 로보택시 사이버캡에 대해서 그로 인한 주가가 또 상승하겠죠. 더불어서 FSD도 13점, 버전 13.13이 더 계속해서 발전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그것이 미국 내에서는 웨이모의 안전성에 비해서 10년은 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화제가 워낙에 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기술 발전과 주가의 발전의 상승에 대해서 그걸 등치화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인공지능에서 많이 보는데요. 인공지능이 주가하고 기술의 발전하고 등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죠. 좀 이것은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하나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기가 상하의 공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죠. 이게 트럼프는 푸틴하고는 상당히 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중국과의 관계는 그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반중 정서를 조장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를 후퇴시키고 세계 관계를 후퇴시키고 결국은 글로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들을 계속 봐야 된다는 게 저는 트럼프 시대의 가장 우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의 정치적 중립이 지금 과거처럼 그래도 미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하는 말을 아예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스트롱맨이라고 이제 이미 미국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죠. 이런 모든 것들보다 저는 한마디로 탄소 중립이 후퇴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데 더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후지향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기후지향은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하다시피 22세기를 보지 못하고 지구촌에서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가 여섯 번째 멸종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좀 더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다양한 기후변화 현상을 보면서도 내 앞에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상황, 특히 한국이 심하죠. 그런 면에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인류가 과연 어떤 길을 되게 될 것인가에서 미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탄소 중립이 후퇴될 것은 자명해 보이고 그로 인해서 인류의 미래는 더 어두워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최영석의 글로벌 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